이제 은둔형 외톨이, 뭐 어쨌든 그렇게 통칭을 합시다.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게 해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둔형 외톨이라는 상황을 벗어나려면 지금 상황은 이제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던 한 친구가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무언가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시도야. 결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해봐야 돼. 뭐든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건 지푸라기도 잡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비님은 항상 근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원.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왜 알고 실패하는지를 알면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인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만나봤고. 그래서 아비님이 알게 된 게 뭐냐면, 되게 어렵게 알게 됐어요. 왜냐면, 왜 어려웠냐면, 겉으로는 다 나가고 싶어 한데, 말로는 다 나가고 싶어 한대요. 나는 자기 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은둔형 외톨이 분들의 특징이, 머리가 커. 그래서, 자기 포장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다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변명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 마음을 적절하게 변명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 변명하는 것도 말솜씨 중에 하나, 말하는 능력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것들이 다 생명이 되면 변호하는 능력이 될 테니까.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살고 살리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솔직해야 될 때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어보면, 그러니까 다들 은둔형 외톨이가 네가 그거 하기 싫어 안 해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은둔형 외톨이가 거기 있으면 되게 갑갑한데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걸 거다라는 전제로 외부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 봐요. 당연하게.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엄청 깝깝할 거니까.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분들도 그 상태가 깝깝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면 항상 말은 싫대요. 자기 생활이 싫대. 이 운동형 외톨이 생활이 싫고 나도 안 하고 싶고 그리고 나 노력을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기도 해요. 뭐 손잡고 말 그대로 상담을 받으러 가본다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은둔형 외톨이가 그 상황을 극복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아비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드렸고, 왜냐하면, 아비님이 좀 뭐랄까, 사람을 일단 믿어준다. 라는 전제로 살 때라서,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아비님을 온전히, 뭐랄까, 내 자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준까지는 아직 충분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생각이 맞더라도, 내 생각이 어쨌든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얘기를 해요. 신뢰도가 80%를 넘기 전까지는, 저 사람은, 신뢰로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아비님의 규칙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는 상대방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일단 믿어준다. 라는 테마로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하고, 나가려고 노력도 하고 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나오지 못하고, 나오기 싫어하고,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 상황을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래도 믿어줬어. 왜냐면 근데 때가 지나고서 아비님이 이제는 아비님이 사람의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하는 진심 사이의 이격을
한 80% 정도 수준까지는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때에서야 이제 아비님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비님이 알게 된 것,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전하고 이끌어줄 수 있을 정도의 신뢰도가 되기까지의 오랜 시간들, 그 시간이 되기까지는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결론이 충분히 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나오고 싶어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나오라고 손까지 뻗쳤고 그 사람이 나오기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대 라는 걸 다 해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훅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비님이 일평생 느낀 것은 아비님이 일평생 겪은 것은 자기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자기 모습으로 훅 돌아가는 그때의 그 순간은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몰라요. 이러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슥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비님이 평생 겪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했을 때, 아비님이 뭐야? 아비님은 살고 살리다를 실현시키고 싶었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언제나 같이 있어주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언제나 같이 있어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요구사항을 들어줘 봤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결국엔 자기 모습을 그 마지막 변화의 순간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제 변화의 순간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자기가 해달라는 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자기는 변화할 것만 남은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문을 딱 마지막 문 하나만 열면 돼. 문 하나만 열면 된다고. 모든 변화점에 말입니다. 문을 딱 열었어. 찬바람이 한번 휙 스치는 거야. 그 힘겨운 길을 왔는데, 문 한번 딱 열고 찬바람 쐬니까, 튕겨나가듯이. 그때는 아비님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다 팽개치고 다 뿌려치고, 훅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뭐 수영장으로 예를 들면 이제 물에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데 물에 찬물 한번 담가 보니까 찬기가 쓱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리로 튕기듯이 도망가더라고요. 모든 변화의 순간에서 말입니다. 그게 은둔형 외톨이든 그게 공부가 안 돼서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든 아니면 자기 성격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성격을 좀 바꾸고 싶어요든 무엇이든 변화의 순간에서 이렇게 하면 변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변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만 도와주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들 말들을 하길래 그렇게 도와줘 봤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좋아하지. 처음엔 좋아하고 막 자기도 될 것 같겠지. 그러다가 진짜 뭔가 껍질이 이제 다 왔잖아. 이제 문고리도 잡았고 수영복도 입고 다 했어. 이제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돼. 마지막 순간에 이 문만 열고 그 앞에 잠깐만 서 있으면 여러분 추운 거 알아. 추운 거 알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봤어? 겨울에 집에서 밖에 나가면 여러분 출근할 때 아니면 여러분 가기 싫은 곳을 억지로 가야 할 때 옷을 입었어. 옷을 입었는데 문 열 때 겨울에 말입니다. 누구나 겪은 경험 있죠? 딱 처음 문 열고 나가면 춥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겪어봤잖아. 추워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걸으면서 물론 춥지만 집에서 밖에 나왔을 때가 제일 추워. 하지만 그건 체감이잖아. 좀 있으면 운동을 하러 나왔든 뭘 하러 나왔든 좀 나와서 걸어서 나와서 한 적응 기간을 조금만 한 20분 30분만 거치면 그래도 걸을만 하잖아요. 얼어 죽진 않잖아. 그 20분, 그 10분 문 열고 새로운 추위에 적응하는 그 20분을 못 견디더라고요. 못 견디더라고요. 모두가 그랬습니다. 100%. 100% 예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비님처럼 도움을 준 사람은 지금까지 그분들 인생에는 없었을 테니까. 왜? 아비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 봤어요. 왜냐면 아비님 인생을 그런 쪽으로 맞췄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길게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아비님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 평생 겪은 일이에요. 내 평생 겪은 거야. 여러분, 누가 도와주면 될 것 같죠? 물론 도움을 받긴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아비님 말하는 그 도움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와서 잘 되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 근데 그 도움의 차이를, 그 도움의 분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면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도움을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오가 되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자기 합리화가 완성이 됩니다. 왜? 그 정도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비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런 도움을, 여러분들이 달라는 도움을 다 준 사람이거든. 내 목숨 끊어질 때까지. 죽을 뻔했고, 진짜로. 왜? 끝까지 줘보고 싶었으니까. 근데, 뭘 알게 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아비님이 솔직함을 훈련시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솔직함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평소에 솔직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사람이 100% 솔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비님은 100% 솔직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솔직함을 가리키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솔직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현실은 100% 솔직한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100% 솔직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훈련 받고 나서의 일이고, 여러분은 각자 약한 상황이 있을 때는 훈련받은 상황이 아니잖아. 여러분 군인이 아니잖아. 그냥 아이잖아. 그러면 아이는 아무리 자기 스타일이 있고 뭘 해도 자기가 굶어 죽어갈 때 젖꼭지가 왔으면 아무리 자기 취향과 기호가 아니더라도 한 번은 빨아 당겨야 돼요. 한 번은 쭉쭉 빨아야 돼. 솔직해야 할 때는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회가 많이 없거든. 내가 솔직해야 할 때는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해야 할 때 솔직하지 않은 거야. 평소에 늘 솔직하지 않다가 그건 괜찮아. 그거는 나쁜 게 아니야. 죄도 아니고. 왜? 모두가 그러고 사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거짓말하고 살다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덥석 잡아요. 덥석 잡아. 그게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평소에는 이득이 안 돼서 뭐 평범하게 살다가 요거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 덥석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득에 순수하고 이득에 밝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한테 진짜 이득되는 게 와도 체념해요. 똑같이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비님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왜? 모든 데이터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 마지막 나갈 수 있는 순간이 됐을 때 나가고 싶지 않다는 행동을 보이는 거야. 둘 중에 모순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야. 나가고 싶다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반대 상황이거나.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 오늘은 은둔형 외톨이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 생활을 세상이 두려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순간에서는 벗어나는 행위를 해. 하지만
진짜 끊으라고 하니까 진짜 끊어야 할 상황이 왔을 때는 자기가 좋은 걸 왜 뺐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왜 뺐냐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좋아하는 걸 왜 뺐냐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지. 마지막 그럼 진작 얘기하든가. 진작 얘기하든가.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역량을 다 빨아먹어 놓고 이제 순간이 오니까 나는 애초에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속에 있는 민낯이 드러날 정도까지 대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복인 거야. 그런 도움을 받아본 적은 뭐 쉽지 않을 테니까요. 나 같은 특이한 사람 만나가지고. 근데 대신에 아비님은 어떤 민낯을 본 거죠. 사람의 깊은 민낯.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말하고 싶지 않은, 자기가 약한 걸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속을 본 겁니다. 모두가 변화를 원하지만 진짜 변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모두가 변화하고 모두가 돈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천만에. 진짜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들 봐봐. 유튜브 돈 버는 그런 부자들 얘기 들어봐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여러분, 내가 이거 백날 알려줘도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안 할 거잖아. 여러분 이거 나한테 돈 버는 방법 맨날 물어보지만 사실 내가 알려줘도 여러분들은 안 할 거다. 여러분들은 안 해서 그런 거다.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해서 그런 거. 그런 얘기 백날 듣잖아. 아비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물론 그 뻔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가고 뭐 은둔형 외톨이 나가고 싶어 하지만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평소에는 도움이 돼요. 자기 변명하는 데는, 자기 상태를 해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내가 사실은 뭐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어. 또 자기 어떤 그런 거에 모두 능수능란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유튜브 사람들은 뭐 서민이랍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겠지만 뭐 니들은 그럴만 하니까 그러고 사는 거야 라고 포기하고 살겠지만 난 포기가 안 되거든. 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민낯을 봤어도 나는 여러분들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변하게 한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아비님은 그 수십 년의 진짜 처절한 고생들을 딛고 온라인을 택한 거죠. 왜?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진짜 도움. 변화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비님이 온라인 시스템을 택한 겁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해봤어. 나는 다 해봤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변화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온라인 시스템은. 그래서 요 정도 얘기로 앞으로 요런 거 얘기할 일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 것은 내가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다.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모두들의 대표적인 어떤 감정 상태일 거고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 속은 원하지만 원하지 않아 라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래요. 먹고 싶지만 먹고 싶지 않아. 뭐 살 빠지는 것도 그렇잖아. 먹고 싶지만
먹고 싶지 않아. 먹으면 내가 돼지가 될 거야. 그런데 너무 먹고 싶어. 하지만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중성이 다 있어요. 뭐 오늘은 또 은둔형 외톨이를 하면 뭐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치 줘. 나이에 맞게 못 산다고 눈치 줘. 근데 그래서 세상이 너무 무서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야. 나는 무서워서 못 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나를 나가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나갈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하지만 난 이 생활이 너무 좋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아무도 날 방해하지 않고 날 내버려도 난 이 혼자 있는 어떤 시간들이 너무 좋아. 좋은 것도 많아.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누구나, 모두에게. 근데 변화의 순간이 왔을 때는 무슨 얘기만 하냐면 이 반쪽만 얘기해요.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만큼은 그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 사랑도 생각해봐 여러분. 이거를 그래 나는 먹고 싶어 하지만 먹고 싶지 않기도 해. 이거는 기호의 영역이니까 취향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헤어지고 싶기도 해. 사랑 앞에는 이건 큰 모순이에요. 생명 앞에는 큰 상처가 됩니다. 큰 모순이에요. 난 널 좋아하지만, 난 너를 사랑하지만 헤어지고 싶기도 해. 난 너를 만나러 가고 싶지만 사실은 만나러 가고 싶지 않기도 해. 이건 다르죠. 생명 앞에서, 변화는 생명이잖아. 생명 앞에서 이 반쪽의 마음, 이 모순은, 뭐라 그럴까.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하고 같아. 번데기가 15일 정도를 있다가 나오잖아. 근데 한 6개월만 있다가 나온 거야. 그런 느낌? 생명은 온전함을 요구해요. 생명은 전부 다를 요구합니다. 사랑은 전부 다를 요구해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너 3일밖에 사랑 못해.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렇지만 내가 3일 동안은 너만 생각할게. 난 너밖에 몰라. 3일만큼은 난 너만 생각할게. 난 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차라리 이게 낫지. 솔직하기라도 하고 온 걸 다 주니까. 근데 글쎄 뭐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해. 만나고 싶지도 하고 만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난 네가 좋기도 하지만 재수없기도 하거든. 이게 뭡니까? 사랑 앞에서는 이 기호가 적용이 되질 않아요. 사랑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변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는 이 두 가지 동시에 마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돈도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표면적인 변화잖아. 그래서 돈 벌기가 힘든 거예요. 왜? 많은 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돈을 벌고 싶기도 해. 하지만 너무 돈만 쫓는 건 너무 돈의 노예 같지 않아? 그리고 그거 하려 그러면 약간 좀 광신도처럼 돼야 되잖아. 나는 돈을 그렇게까지 신격화하지는 않거든. 이런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조차 여러분, 돈을 얻으려면 그 돈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여러분들의 전부를 걸지 않는 한 주지 않거든요. 돈만큼 철저한 걸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 거예요. 왜? 돈은 생명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이 세상에 돈보다 강력한 힘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에 온 마음을 다 바치죠. 근데 여러분들은 동시에 그런 마음을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돈은 그렇게 올인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돈만큼 유혹하기 힘든 존재가 드물어요. 뭐 그거는 들어봐서 알잖아.
아비님은 그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수함. 그걸 아비님이 너무 오래, 너무 늦게 알았어.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근데 뭐 늦게 알았다기보다 결론을 늦게 내린 거죠. 데이터가 계속 틀린 계기판이 나오니까 결론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 정도 얘기만 하면 되고 아비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나가게 해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얻습니까? 그럼 도움을 주지 말아야 됩니까? 인간은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직 살고 살리다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아비님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비님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옮긴 거라고. 왜? 온라인 시스템으로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변하고자 하는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아비님은 좀 더 이전보다 좀 더 지혜로워졌으니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았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아직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살고 살리다로 꾸준히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실행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 거지. 오늘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 얻느냐? 여러분, 공부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거나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한테 수학 문제든 뭐든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 세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마음이 급해서 그냥 시험 기간이니까 다 모르겠는데 하나라도 물어봐야 되는 사람. 다 모르는데 그냥 1번부터 물어보는 애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풀다가 정말로 모르는 거 물어보는 애들. 근데 이 극히 드문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 극히 드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풀다 안 돼서 깝깝해서 물어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참 만나기 힘든 케이스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은 진짜 자기가 그 정도로까지 노력을 하면 거의 90%는 풀리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그리고 스스로 풀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공부를 실제로 하는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사실은 묻지 않아요. 네. 세 번째 케이스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 번째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로 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99%의 케이스는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깝깝하고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갑갑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강한 사람을 붙잡고 위로를 얻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냥 내가 공부한다는 느낌을, 내가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길 원했던 거지, 정말 그 문제를 알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왜? 정말 그 문제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그 문제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왜? 물어봐서 알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서,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 번째 케이스를 왜 극히 보기 드무냐면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는 자기가 시간을 충분히 들인다면 스스로의 깨달음들, 그러니까 배움의 연속들이 뒤엉켜서 이렇게 연합이 이렇게 조화가 되어서 결국엔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만의 공부를 요구하고, 고등학교 수준은 막 진짜 죽기 살기로 했는데 안 된다.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에 잘못 넣은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은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가끔 있습니다.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는데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그런 케이스가
자료도 찾을 수도 없고, 자료로 봐도 모르겠고, 솔직히 수학을 고3 때 바로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1, 2를 다 패스했는데, 중간에 넘겨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스킵한 부분을 알려고 하면. 그런데 자존심은 있고,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몇 번을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친구는 질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친구는 사실은, 유나양은 공부 좀 했으니까, 그 세 번째 케이스는 딱 오면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아비님 그 느낌을 알아요. 왜냐하면,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그러니까,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막힌 부분을 얘기합니다. 공통점이 그래요. 딱 다가오는 사람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진짜 변화하고 싶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다가 막힌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은 사실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기가 하다가 막힌 부분을 얘기해요. 내가 여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를 조금, 아니, 사실은 약간만 도와줘. 진짜 미안. 근데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결해 달라고 해요.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맡겨요. 근데 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다가 막힌 부분만을 갖고 옵니다. 그것만 해결해 주길 바래요. 왜? 자존심 상하거든. 누구한테 묻는다는 게. 물론 묻는다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요. 좀 자존심이 있으니까 각자의 자존심이 있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막힌 부분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앞으로 인터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비님 유튜브를 가리지 않고 봐요. 뭐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픈해서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아비님은 그냥 들어야 하고. 그런데 이제 좀 기업가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한 기업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소기업, 아니, 요즘, 벤처기업 말고 요즘 새로운 이름이 있던데, 그게, 창업, 하여튼 뭐 이름이 있어. 요즘 새롭게 만드는, 그거를 벤처라고 안 하고, 뭐 창업이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창업이야. 새로운 창업을 했는데, 같은 창업가가 물어본 거예요. 한 그 회사,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근데, 스타트업. 이름만 바뀌었지, 무슨, 벤처나 스타트업이나. 자, 어쨌든, 트렌드가 있으니까, 받아들이자. 스타트업. 네 명의 그 패널이 그 스타트업 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한 사람이 굉장히 독보적이었는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같은 스타트업 사장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요조군의 자존심을 위해서, 요조 사장님, 근데, 저도 물론 스타트업 하지만, 요조 사장님이 요조 사장님께서 모셔오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막 구글 막 핵심 엔지니어링, 막 어디에 무슨 어마어마한 분들.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걸로 절대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을 영입하고, 또 영입하고, 또 스카우트하고. 도대체, 그래서 내가 같은 스타트업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럽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다, 늘.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셔오는 거냐. 그분들이 돈을 준다고 오실 분도 아니고, 그분들이 부탁하고 삼고초려 한다고 오실 분도 아닌데, 도대체 그 대단한 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숭뚱숭뚱 데리고 올 수 있냐. 라고 하실 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답을 알지? 말해줬잖아. 이분의 말은 간단합니다. 그분들은 돈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다. 그분들은 엄청난 역량에 그런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돈도 충분히 있으시고, 그분들은 돈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고 돈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분들도 아니다.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자기가 가진 역량으로서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다. 그럼 내가 뭘 했겠냐? 나도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장이다. 근데 내가 그래서 뭘 그분들에게 어필을 했냐? 오히려 그분들은 좋은 조건, 좋은 무언가, 그리고 여러분 무언가를 그런 걸 제시할수록 표정이 굳어지시더라. 그래서 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알게 됐다. 내가 하다가 막힌 거.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알 것 같은 거. 그거를 내가 한계까지 해본다. 한계까지 하다가 한계까지 100개를 몰라. 100개가 막혀. 99, 80, 70, 60, 40, 50. 그러다가 5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역량으로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걸 들고 간다. 옷이라는 게 아니다. 내가 이거 하다 막혔다. 이거를 당신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막힌 부분을. 이건 해결과는 다르죠. 이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좀 나눠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마십시오.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당신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삼고초려인 거예요. 몸과 정성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가 막힌 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럼 3번, 4번, 5번, 6번,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자기가 하는 그걸 알았을 때 이걸 알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계속 어필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다가 막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경험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난 존경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다.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없냐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물어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을 제일 생동감 있게 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를 누군가 물어볼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생명샘이 막 솟아나요. 비록 공부를 50점 맞고 있어도 30점짜리가 물어보면 신납니다. 20점짜리 10점. 마찬가지. 그거는 잘한다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분야에 대한 어떤 생동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분의 꾸준함을 보고 어떻게 오셨겠어요? 그러면 네가 그거를 진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도와줄까? 네가 지금까지 물어보는 걸 보니까 내가 가면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전설적인 기업들의 핵심 인력들이 일개 스타트업으로 오십니다. 연봉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오셨습니까?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변할 수 있습니까? 해결해줘. 여기서 날 꺼내줘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들었죠? 아비님이 연예 기획자도 아닌데, 연예인 사진 올려놓고, 성격이 이러니 저러니, 싸가지 없게, 지가 뭔데, 일개 인터넷 유튜버 나부랭이가 잘난 연예인들 모셔다 놓고 성격이 어떠네, 음악 소질이 어떠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 모든 기회는, 여러분 모든 변화와 모든 기회, 모든 사랑은, 모든 기도는, 모든 말씀은 이미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비님 연예기획자 아니에요. 하지만 연예기획을 해봅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비님은 디자이너 아닙니다. 하지만 가면서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설계도 해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해봅니다. 내가 무슨 사람과의 어떤 그런 거, 어떤 심리학 모릅니다. 아비님 심리학자 아니야. 하지만 심리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속 이미 하고 있어야
도움을 받을 때 변합니다. 나가게 해줘. 공부 잘하게 해줘. 는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까? 나 안 하고 있는데 네가 잘 가르쳐주면 내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없어요. 나 너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내 앞에서 쇼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 이거 콜걸이야.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유흥업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앞에서 쇼 해봐. 그럼 내가 너를 혹시나 좋아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이거는 유흥업소잖아.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손하게 얘기하건 어떻게 얘기하건 똑같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도움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태도라고 한 겁니다. 태도잖아.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내가 이미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해야 돼요. 연예계, 당신 오늘부터 아비님, 이제 연예계약사 하세요. 왜요? 그냥 하세요. 자, 하세요. 이제 연예기획사시죠. 그냥 연예계획 하십시오. 됩니까? 뭘 믿고? 사람을 그렇게 뽑나요? 여러분, 오디션 왜 봐, 그러면? 제 노래 시켜. 제 여기 캐스팅 시켜. 왜요? 캐스팅 시키고 나서 연기 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 근데 여러분들은 왜 반대로 살아?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캐스팅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연기자가 아니어도? 연기자가 되고 나서 연기를 시작합니까? 많은 것들을 평가해보고 음악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무언가가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축구 선수 되면 그때부터 축구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 왜 뭐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 왜 뭐가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 누가 나한테 맡겨주면 할 거라 그래? 여러분들은 사람 그렇게 뽑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오디션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나 맡겨서 그 일을 시킬 거야? 여러분들의 수익과 아니면 여러분들의 명예와 관련된 일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삽니까? 왜 그런 사람을 욕하고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왜 자기 자신을 뭣도 아니니까 닥치고 있으라고 합니까? 그죠? 거꾸로 살고 있잖아. 반대로 살고 있잖아. 자,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것, 이미 하고 있을 때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을 때 실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안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것. 그래서 도움이 왔을 때 어떤 진짜 모든 도움이 다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아비님 같은 도움이 왔을 때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덥석 잡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도움을 달라고 해요. 모두가 다 아비님한테 오면은 아비님한테 아비님한테 어떤 아우라가 있나봐. 아비님만 보면 다들 다 싹 달라붙어가지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싶어 해요. 뭐 그건 나쁘지 않아. 아비님이 안 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비님이 지금 그걸 주려고 오프라인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처음에 약할 때는 기대해야 돼.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약함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약함을 오히려 안아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비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자기가 은둔형 외톨이를 벗어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작은 노력. 예를 들면 문 밖을 너무 나가기 싫은데 문에 나가서 문을 닫아보는 거야. 문 밖에서 문을 닫아보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게 너무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잖아. 그죠?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 근데 문 밖에서 사람이 있는 것 보는 것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먼저 조금씩 문을 닫아보는 거. 그래서 뒤에서 철문이 쾅 닫히니까 뭐 아파트면 요즘 아파트 많이 사니까 뭐 밤에
아파트 문을 쾅 닫아보는 거야. 그러면 집이 밖이라는 느낌이 확 들잖아. 그 순간 두근두근 한 거예요. 밖이다. 거기서 밀려드는 또 하나의 어떤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 그래서 30초가 20초도 견디기 힘든 거야. 들어와요. 고통은 피하라. 아비님은 극복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극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아니면 문을 못 닫아도 돼.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 아파트 문을 이제 나가면 밖인데 내가 너무 두렵고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차마 열지는 못하겠고 문을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아비님 상담을 듣습니다. 아비님의 얘기를 들어요. 바로 알아듣습니다. 바로 알아들어요. 물론 몸으로 이어지는 데는 여러분 알잖아. 몸으로 행동하기까지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도망갈 수 있지. 다시 못 잡을 수 있지. 도통은 피하라. 당연히 문고리만 잡고 문고리만 잡는데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가려고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가기 위한 행동들을 조그마한 거라도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비님이 가르쳐 준 게 아무것도 없으면 혼잣말이라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혼잣말 배우고 있잖아. 말이라도 해라. 혼잣말 하고 거기서 이제 좀 더 할 수 있으면 적는 얘기도 해도 좋겠지만 요즘 적는 얘기는 애들이 다 별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혼잣말이라도 해라. 자기 자신을. 그래서 혼잣말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해라. 미워하지 않는 선택부터 해라. 선택은 노력이 아니니까. 문고리 잡는 건 노력일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처박혀 있는 자기 자신을 욕하지는 마라. 그건 노력이 아니어도 가능하니까. 물론 무지무지 힘들겠지만 그 힘듦은 노력의 힘듦과는 분명히 다른 거니까요. 선택의 힘듦은 새벽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노력과는 물리적 정신적인 노력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질문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움이 왔을 때,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때로는 누군가 묻지 않아도 자기가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태도를 보고 누군가가 움직입니다. 왜 그렇게 문을 잡고 있니? 솔직함, 쪽팔리지만, 처음에 변명하겠지만 솔직해야 할 때 어느 순간 자기가 알아요. 이거는 내가 솔직해야 되는 순간이다. 평소엔 잘 가르쳐도 돼. 잘 가려도 돼.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민낯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다 약점 잡히니까. 하지만 자기가 살아야 할 때, 진정 살아야 할 때, 자기가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는 솔직해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실제로 그런 태도를 가져보면 압니다. 그때를 알게 돼요. 이해돼요? 그 태도를 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냥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그 태도를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 애가 그런 거 많잖아. 애가 뭘 쓰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해도 너무 안 되니까 그거를 붙들고 고무줄을 칭칭 감은 거야. 예를 들면 고무줄을 칭칭 감아서 그렇게라도 쥐고 있으면 될까봐. 그러고 이제 잠이 든 애기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피가 안 통해가지고 시뻘개져 가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애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장난감이면 뭐든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가 됐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잠들어 있는 무언가를 보면. 물론 이거는 도끼 쪽에 가까운 거라서 지금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만
비유는 항상 극단적인 좀 비약적인 걸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임팩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피파단은 기본적으로 고통은 피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을 요구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도움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온라인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순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을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심에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사람들은 자극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행여나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계속 듣다 보면 그 마음의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해봐야 될까? 저렇게 계속 얘기하시니까 난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해야 되는 걸까?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도록 두 가지를 다 모두에게 생명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알려주고, 누군가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알려주는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고, 하고 싶었지만 하고 싶은 생각이 실제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 모순을 일치시켜서 언젠가는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좀 다 준비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내리는 비처럼 골고루 주기 위해서 아비님이 온라인을 택한 거예요.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아비님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똑같은 자식이라도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을 공평하게 모두 오프라인에서 사랑해 준다는 것은 그건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비님이 그래서 온라인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안배가 있는 거거든요. 아셨죠? 나가게 해줘. 나를 변화하게 해줘. 는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그런 마음에도 모두 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가고 싶다면 나가기 위한 자기만의 조그만 남들한테는 얘기하기 쪽팔린 그렇지만 나는 어쨌든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만의 꾸준한 조그만 것. 그러니까 조그만 살고자 하는 몸부림 아니면 변화하려는 어떤 태도들의 조각들, 모험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게 자존감이고 그게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뭐 자존감이 낮다 그러잖아. 자존감이 없지 거의. 죽이고 싶어 하니까. 왜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만의 것이 없잖아. 자기만의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조차도 뭐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어떤 전략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근데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조그마한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존감이 없을 수밖에. 자존심이 무너질 수밖에. 자기만의 꾸준한 조그마한 것, 그것도 살고자 하는, 변화하고자 하는 조그만 태도들의 모임. 그것들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예요. 이제 또 오늘 도운 것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돼요. 아비님은 이게 아니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도운군도 이곳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지푸라기도 잡아보고 누가 자기 상황도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고 항상 같이 가야 돼. 유전자 DNA가 나선형으로 서로에게 호흡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녀 두 사랑이 서로 간에 호흡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생명의 힘을 받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 속에 진짜의 어떤 흐름, 가야 할 흐름, 내가 가고 있는 흐름과 가야 할 흐름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지푸라기도 가고 아비님이 어떤 만남도 거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훈군에게. 왜냐면 만남 그 자체가 도훈군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늘 혼자 있었던 삶이기 때문에 누군가 교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다 해보세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의 힘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도은군, 아니, 자기 은둔형 외톨이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그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꾸준한 행동을, 조그만 거, 대신에 엄청 조그만 거, 엄청 조그만 거, 완전 조그매야 돼. 그거를 이미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성과는 없어도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세상에 주는 동기부여와 아비님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은 성과는 없어도 돼요. 성과는 없어도 됩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태도만 유지하시면 돼요. 이미 하고 있는 태도, 행동의 태도. 각자만의. 그러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이제 아비님의 얘기를 들으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좀 쉽게 해주시면, 좀 꺼내주시면 안 됩니까? 아비님도 여러분들 같은 똑같은 상황을 물었어요, 질문을. 그냥 왜 그렇게 좀 하십니까? 그래도 좀 뚫게 해주면 어디 덧나나? 기왕 해주실 거 좀 뚫어주시기까지 하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 질문도 아비님 평생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몰라. 여러분, 숙제 대신해주면 좋을 것 같죠? 숙제를 대신해주는 건 좋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클리어하지 못하는 어떤 게임들, 여러분들이 해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아빠가 대신 와서 깨버리면, 아빠가 대신 와서 야 비켜, 이것도 못 들고 있어, 다다다다다다다다 딱 뚫었지? 자 다음 스테이지에 고맙지? 이러고 가면 여러분들이 감사할까? 고마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방체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라고 하니까 좀 친숙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 자, 아까 그랬잖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결국엔 그렇게 뚫고 올라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부심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자부심,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느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조그맣게 느꼈던 그 조그만 카타르시스, 그게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그랬어. 연주 잘하는 사람 모습을 보면서 요조군이 그랬던 것 같아. 저도 저렇게 어떤 나만의 무언가 일군 것으로 여러 연주자들과, 그러니까 꼭 연주가 아니어도 말입니다. 그렇게 호흡하면서 교류하고 싶다고. 네, 맞습니다. 그 모든 호흡과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알고 있고,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뚫고 올라오면 모두 사단까지도 핑계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거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내기를 갈망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안 그런 것 같죠? 그게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래요. 이 길은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길이에요. 자기만의 꾸준한 조그마한 것, 그것으로 그 태도를 유지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변화의 기회가 와요. 계절이 온다고.
그러면 그 계절이 왔을 때 비로소 싹이 트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 것은 계절이 변하는 게 더디듯이 그러나 분명히 오듯이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 것은 이 세상에 신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열매는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말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어떤 직관적인 케이스를 들어서 각자의 변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는 각자의 어떤 감옥 같은 상황들, 그 상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예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떤 옛날 수용소에 전쟁 때 수용소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어서 서양 사람 중에 그래서 거기서 고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문을 받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감옥에서 그 7년간의 수용소 생활 중에 뭐 언제 7년이라고 정해졌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월이죠. 7년에 끝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근데 그 수용소에서 제일 빨리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희망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이제 곧 나갈 거야. 내년엔 나가겠지. 좀 있으면 나갈 수 있어. 좀 있으면 나갈 수 있을 거야. 곧 나갈 수 있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엔 그 희망이 꺾이는 그날, 포기되는 그날 죽었다고 해요. 뭐 시름시름 앓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언제 나갈 거라는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변화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이 점점 먹는 것도 없으니까 수용소니까 얼마나 고됩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는 두 끼, 세 끼 굶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양분이 음식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너무 몸이 급속도로 여러분 사진만 봐도 알잖아. 완전 뼈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죠?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영양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무모하고 바보 같을 수는 있겠지만 철분, 미네랄, 그죠? 철분이나 미네랄 이런 거를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 쇠창살에 녹을 빼고 쇠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소량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철은 독이니까. 그런 행위를 해요. 조금씩 조금씩 핥아 먹듯이 조금씩 갈아 먹습니다. 그리고 틈만 날 수 있으면 그 풀뿌리 있죠. 생풀뿌리. 이게 노역이나 뭐 이런 걸 하다가 풀뿌리 같은 게 있으면 풀뿌리에 즙을 냅니다. 풀뿌리에 즙을 내서 씹어요. 다 먹으면 안 돼요. 생풀뿌리를 먹으면 죽습니다. 이 장이 터져서 죽어요. 그래서 씹고 녹즙만 최대한 빨아먹고 뱉습니다. 그게 섬유질이잖아. 섬유질과 그 엽록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씩 먹어요. 그리고 서로 수감생활 하면서 나가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용소는 고립돼 있잖아. 그래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끼리 이제 갇혀있는 동안에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수신호를 만듭니다. 땅땅, 땅땅땅땅. 이거면 A야. A, B, C, A부터 Z까지 모르스 부호를 만들어서 갇혀있는 기간 동안 밥그릇으로 벽을 두드리거나 쇠창살을 두드려서 옆 감방 죄수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디 왔어? 어디서 왔어? 딸 몇? 딸 이름? 나이? 걔 좋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살아나왔고, 이것을 아비님은 두 케이스를 지금 섞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철분과 이런 걸 섭취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훨씬 더 회복률도 빠르고, 그리고 이 오랜 수용소의 후유증이 100% 회복되진 않아요. 근데 그 후유증이 가장 적은,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사회에 온전히 적응한, 전혀 그런 어떤 고문의 후유증이나, 물론 고문의 후유증이 있지. 고문 받았으니까 다리를 절고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몸 상태는 말입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실화의 두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들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이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는 이겁니다. 꿈? 아닙니다. 희망? 아닙니다. 긍정?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살라고. 에이, 그냥 살아서 어떡해요? 그냥 사는 거 아니야. 기준으로 사는 거지. 그냥 기준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꿈 필요 없어요. 긍정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희망은 되도록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오늘 아비님이 이 말을 들었기 여러분들 처음에 신났을 거야. 아비님 얘기 들으니까 무언가 색다른 얘기 같아서 혹했겠지. 하지만 혹해도 그 시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끝도 없이 영원한 변화 없음에서 이제는 좀 길긴 하겠지만 반드시 끝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너무 큰 차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체감되진 않습니다. 아주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 이쪽은 죽음밖에 없고 이쪽은 반드시 사는 길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너무 약해서 내 앞에 닥친 시간밖에는 못 보니까 지금은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비님 거듭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기준으로 사는 그 길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고통의 끝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싹은 터집니다. 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을 두었노니 너희가 생명을 택하면 반드시 살리라. 내가 살리리라. 그 누구도 내게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생명을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생명을 택해야죠. 죽음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해야죠. 이미 하고 있어야 도움을 받았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과 도움이 만났을 때 시너지 융합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도 잉여력 같고 쓰레기 같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신입니다. 어떠한 순간 어떠한 조건에도 살지 죽을지를 완벽하게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신입니다. 그 선택을 이제 생명으로 하게 되기를, 생명의 태도로서 조그마한 실행을 꾸준히 하기를, 그래서 아비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